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목 사전 찾아보면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가 8m를 넘는 나무 이렇게 그 낱말 뜻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어, 관목이라고 있어요. 관목. 관목. 요거는 이제 반대말입니다. 이렇게 짝다란 나무를 이제 관목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대비되는 교목. 이게 이 시의 제목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서 있습니다. 교목이니까요. 우뚝 서 있죠. 그런데 얘가 세월에 불탔어요. 시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뚝 남아서서 있고요. 시련 속에서 뭐 굳건히 서 있다. 그러는 가운데서 차라리 봄에도 꽃피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그 우뚝 서 있는데 나무가 세월에 불타는 상황이거든요.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아름다운 계절인 봄이 오더라도 꽃피지 마라. 뭐 좋은 게 있다고 이런 시절에 이런 상황에서 꽃을 피우겠느냐. 그래서 뭐 화려함, 부귀영화를 거부하는 태도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이렇게 실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영화 따위는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교목의 의지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요.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역시 뭐 어떤 시련을 겪는 모습입니다. 그 나무에 막 거미집이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꿈길에 혼자 설레고 있어요. 교목은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뭔가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는 꿈을 간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목이 지금 구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꿈을 간직하는 그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다. 자신의 태도, 실현 속에서 희망을 간직하는 태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목은 아주 정말 의지적인 존재인 거죠. 시련을 겪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전혀 하나도 뭐 이렇게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세 번째요.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좀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마침내 호수속 깊이 거꾸러져 버리겠답니다. 그냥 빠져 죽어버리겠답니다. 그렇게 되면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시련이 계속돼서 너무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이게 이 교목의 의지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떤 바람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그 굳센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주제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일단 주제는 교목의 의지적인 모습을 예찬한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교목 되고 싶어요. 교목같이럼 살고 싶어요. 이런 게 주제인 거죠. 따라서 교목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확인해 봤습니다. 시련을 견디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존재 요게 이제 교목이었거든요. 우리는 이육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교목 또 부정적인 상황 직접적으로는 어떤 걸 상징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 일제의 어떤 그 탄압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민족 독립을 향한 나의 꿈을 버리지 않겠다. 끝없는 꿈길을 걷겠다. 이런 자신의 어떤 결의를 교목의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한 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 표현상 특징을 의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